최영일평론가 손정혜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북한의 발언이 또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발언이 조금씩 세지고 있습니다. 급기야 김정은 위원장이 적대적 행동을 한다면 잃을 게 너무 많을 거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북한은 방금 박지원 의원은 ICBM을 쏠 수도 있다 1월 달쯤에 이렇게 우려를 표시했는데 진짜 쏠까요? 부연 설명 듣기 위해서 한동대 박원근 교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을 자주 만나기 시작하면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사사건건에서. 네. 토요일이었죠? 네. 네. 동창리에서 무슨 실험 성공했다고 했어요. 네네. 네. 제가 이제 그 시간에 KBS 라디오에서 외신을 전하고 있는데 속보가 네. 바로 아, 들어왔어요. 그랬어요? 네. 그 속보 내용이 네. 자 북의 국방과학원에서 발표하기를 이 동창리라고 안 했고요.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네. 중대 실험을 했다. 네. 그래서 이 북한이 이 자신들이 전략적인 지위를 더 격상시켰다라고 하는 중대 발표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 나왔다라고 하는 속보가 네. 전해졌습니다. 그래서 그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하는데 고체 연료를 사용한 교수님. 물론 우리 정보당국은 부인했더라고요. 네. 아직 고체 연료인지 모른다. 근데 그건 어떤 겁니까?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그 전에는 액체 연료였는데 고체 연료를 사용해서 발사했다는 건. 고체 연료는 훨씬 위협적이죠. 그러니까 액체 연료랑 비교해서 고체 연료는 준비 시간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액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최소 30분에서 1시간 동안 주입을 하고 네. 그다음에 발사대에 세워서 쏘는 거기 때문에 한미 당국에서 그만큼 대비할 시간을 버는 거죠. 네. 대신에 이제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다 주입이 된 상태에서 네. 텔이라고 불리는 이동형 차량을 움직여서 아무 때나 아무 곳에나 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어제 발표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게 이게 과연 ICBM,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위한 것이냐 아니면 위성을 위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비교적 분명하게 북한이 ICBM이라고 밝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인데 어제 나온 게 국방과학원 대변인 성명이었거든요. 네. 근데 국방과학원이라는 것은 ICBM을 다룹니다. 그리고 위성을 다루는 거는 북한의 우주개발국이 따로 있어요. 네. 그러니까 만약 위성이었다면 우주개발국 대변인 성명으로 나온 게 맞았죠. 또 하나는 어제 성명 중에 전략적 지위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 전략적 지위라는 거는 2017년 11월 29일 북한이 마지막으로 쏜 ICBM 화성 19형, 화성 15형이죠. 그때 전략적 지위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전략적 지위라는 것은 미국의 핵 위협에 대해서 북한 나름대로의 억제력을 얘기할 때 나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것은 ICBM에 대한 엔진 실험일 가능성이 크고 이 정도의 메시지를 미국한테 분명하게 전했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행간에 다 내용이 들어있군요. 네. 저희가 한 번 보면 몰라서 그렇지. 네. 이 기관에서 발표했다는 것 자체가 ICBM이다. ICBM. 예, 예. 네. 사실 따져보면 어느 나라가 우리가 이런 실험에서 무기 개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가급적 숨기려고 그러지 이렇게 그렇죠. 중계하듯이 북한처럼 말하는 나라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거 자체가 사실은 근데 자 우리 자꾸 이렇게 한다. 미국 측의 협상 개시를 원하는 메시지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뭐 아주 명확하게 메시지를 계속 보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난 10월에 스톡홀름에서 북한과 미국이 만났는데 사실상 협상이 결렬됐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그 다음 날 그 북한 외무성에서 얘기한 것이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이 원하는 발전권과 생존권을 먼저 보장을 해라. 이것은 대북 적대시 정책이고 그것을 완전히 철회를 해야 네. 그 다음 대화와 비핵화 대화가 될 수 있다. 그때 6일 날 발표하고 지금까지 북한은 계속 같은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근데 문제는 북한이 그걸 12월까지에 분명히 시간을 줬고 그때까지 미국이 그런 것에 응하지 않으면 그다음에 새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지금 제가 이해하기로는 북미 간의 물밑 접촉은 거의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은 이렇게 담화를 통해서 미국한테만 얘기하고 있고 미국 측의 입장을 들어보면 제일 어려운 게 발전권과 생존권을 말했는데 과연 그것이 무엇인지 물론 우리가 추정은 가능합니다. 근데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좀 얘기를 하자 하는데도 북한은 그 회담을 안 지금 하고 있는 흔히들 거예요. 알려져 있는 게 일부 제재의 완화와 예. 그래서 생존권 같은 게 그거 아닙니까? 예, 발전권이 일단 네. 뭐 제재 완화. 네. 왜냐하면 지난번 하노이 때 5개 유엔 제재 완화를 얘기를 했으니까 그거를 우리가 추정할 수 있고요. 네. 생존권 같은 경우에도 북한이 계속 얘기하는 연합훈련과 전략자산의 영구 중단까지는 네. 얘기가 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우리가 추정이 되는데 네. 그나마도 어쨌든 정확하게 북한이 원하는 것을 알아야 미국이 네. 뭔가 맞춰볼 수가 있으니까 대화를 하자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도 지금 북한은 대화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네.
동창리 발사장은 예전에 저 남북 정상회담 하면서 폐쇄하기로 했던 그곳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9.19 평양 공동성명의 내용이 핵심적인 부분이 영변하고 지금 동창리 이 시험장을 폐쇄하는 것이 네. 조치의 내용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운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 측에서는 미국의 상응 조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네. 불가피한 조치를 했다라고 명분을 세울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비핵화에 대한 선행 조치로서 이 폐쇄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네. 오히려 더 강도 높게 진행되고 있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화면에 이제 영변은 빠져 있습니다. 영변에서 주로 이제 핵 개발을 하고, 네. 핵 물질에 대한 연구 시설들이 있고 미사일 발사는 우리가 아는 건 이제 동창리 이런 데가 대표적인 곳인데 여기서 이번에 실험을 한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최근에 또 백마 타고 백두산 올라간 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너무 좀 자기적이어서 네, 참 드라마의 한 장면 같기도 하고. 맞아요. 네, 북한이 선전하는 항일 투쟁 유적지를 둘러보고 리설주 여사와 함께 개울 건너는 다정한 사진도 있고요. 이건 주변의 간부들과 모닥불 쬐는 모습도. 네. 예, 김일성 주석의 항일 투쟁 모습을 좀 재현한 것이다. 제국주의자들과 이런 분석도 계급적 원수들의 작동이 날로 더욱 무심해지고 있는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언제나 백두의 공격 사상으로 살며 투쟁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있고. 박정천 총참모장 등 군 간부들이 대거 동행했는데, 네, 김정은 위원장 백두산에서 미국의 제재도 비난했다고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전대미문의 봉쇄 압박 책동 속에서 우리 당이 실시한 자력 부강, 자력 본영의 노선을 생명으로 틀어주이고 백두혈통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죠. 백두산 작구가 네네. 그러면서 이 저건 북한 주민들에게 우리가 네. 보면 아까 말씀대로 자기적이다. 이거 나폴레옹 흉내내는 거 아니냐. 뭐 드라마 장면 같다. 우리 네. 이렇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북한 내부의 인민들에게는 자 지금 우리 지도자의 중대 결심이 임박했다. 네.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그다음에 이것이 지금 뭐 이 현재 상황이 아니라 네. 역사적으로 김일성 당시 이 독립운동을 하던 항일투쟁의 네. 정신을 그대로 계승받은 거고 그래서 백마를 타면서 별 표식이 있는 그 문장 그것은 이제 백두혈통만 또 탄다는 거 아니에요? 네. 이 박정천 총참모장은 최근에 미국을 비난하는 성명도 냈던 인물인데 계속 좀 뭔가 군사적인 긴장감을 고조시키기 위한 것 그리고 내부를 결속시키기 위한 하나의 네. 시그널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것 같습니다. 네, 김정은 일 위원장과 김정은 위원장의 백마탄 사진 보고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어렸을 때 김정은 위원장이 아버지 김정일 위원장과 함께 백마 타는 모습이고요. 자, 이제 미국 이야기하겠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실험이 있었고, 네, 동창리에서 시험이 있었고,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한층 센 입장 내놨는데 자세히 보겠습니다. 김정은은 아주 똑똑합니다. 만약 김 위원장이 적대적인 방식으로 행동한다면 잃을 것이 많을 겁니다. 네.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김 위원장은 미 대통령과의 특별한 관계를 무효로 하기를 원치 않고 내년 11월 미 대통령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교수님이 좀 풀어주신다면요. 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는 맞습니다. 근데 지금 방금 나온 네. 것을 보면은 he라고 시작을 해서 3인칭을 썼죠. 네. 그래서 내가 그렇게 원하는 것이 아니라 김정은 위원장이 그렇게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조금 뭐랄까 톤 다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핵심 메시지는 두 개인데 결국 적대적 행위를 하면 여태까지 북미 간의 관계, 특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관계가 좋았는데 그 네. 관계를 비롯해서 모든 것을 잃을 수 있다라는 경고의 목소리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내년에 그 미국의 대선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그 대선에서 자신의 그런 것을 방해하지 말라라는 네. 메시지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기억들 하실 겁니다. 5월 4일 날 북한이 처음 미사일을 쐈죠. 그리고 나서 지금까지 오고 하노이 회담 이후에 또 특히 이제 스톡홀름 회담도 있었는데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만 네.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적인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계속 했던 것은 김정은 위원장과의 관계가 좋다. 네. 그런데 지금 그저께 현지 시간으로 드디어 트위터를 통해서 일종의 경고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것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북한이 보내는 메시지가 좀 통한 겁니다. 북한은 이런 압박을 계속 보내고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여태까지 그 압박에 대해서 전혀 압박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를 네.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민감하게 하는 부분을 북한이 정확하게 찌르고 들어왔다.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여기 내년
트럼프 대통령 마음속에는 내년 11월 대선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11월 선거에도 영향을 미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바꿔 말하면 11월 내년 내 선거에 영향 미치지 마세요라는 말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근데 그것을 네.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표현보다 네. 김정은 위원장이 안할 그렇게 안 겁니다. 할 거다라는 좀 뭐랄까요 영어식 표현이면 네. 조금 완화된 표현을 쓴 거는 분명하죠. 이 중에 교수님이 가장 중요한 단어를 꼽으신다면요. 너무 이번에 많고 있고 사실상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네, 그 부분이 것이 중요하다. 핵심이죠. 이거 뭐 세계 최강의 지도자 아닙니까? 세계 최강의 지도자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를 굉장히 많은 번을 보냅니다만 이것은 적지 않은 경고와 압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최근에 강경해진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좀 분석해 보겠습니다. 네. 로켓맨이라고 이야기했던 건 2017년 네. 9월 유엔 연설에서였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을 로켓맨이라고 했는데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Rocket Man is on a suicide mission for himself and for his regime. 최근에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에게 로켓맨이라고 Like sending rockets up, doesn't he? That's why I call him Rocket Man. Now we have the most powerful military we've ever had, and we're by far the most powerful country in the world, and hopefully we don't have to use it. But if we do, we'll use it. If we have to, we'll do it. 다시 2년 전으로 가는 건 아니겠지만 2년 전에 뭐 저런 표현 잘 썼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부셔버릴 수 네. 있다 이런 표현 썼는데 그때 쓰던 표현이 다시 나왔습니다. 로켓맨이. 적대적 행동하면 이럴 것이 많을 것이다. 여기서 적대적 행동이란 뭡니까? 뭐 ICBM과 핵실험이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명확하게 금지선, 레드라인을 그려놨는데 그것을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은 작년 그 1차 북미 정상회담 싱가포르 때부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자회견에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확실히 북한이 약속을 했다. 그다음에 모든 유세와 지금 유세가 이미 시작됐지 않습니까? 유세에서도 계속 이것을 선전했거든요. 최소한 북한이 핵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본토는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래서 명확한 금지선인데 네. 지금 아까 잠깐 얘기를 나눴습니다만 결국 ICBM 엔진 실험을 했다. 그 다음으로는 이게 ICBM 발사 실험을 할 수 있다. 그것은 미국 본토에 대한 직접 위협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에 적지 않은 악영향을 끼치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재선에 영향을 주는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ICBM과 핵시험을 네.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의미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핵실험과 ICBM 발사. 누가 봐도 진짜 선을 넘는 건데 그 박지원 의원님은 여러 조건을 달긴 했지만 발사할 수 있을 거다고 보셨어요. 네. 물론 시한은 일단 12월은 지나봐야 할 거고요.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참 어렵습니다. 저는 뭐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봤는데 엊그저께 지금 그 서해 위성 발사장에서 네. 한 것을 보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가능성에서 조금 더 다가갔다라고 봅니다. 근데 여전히 저는 굉장히 북한도 신중하게 판단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ICBM을 발사를 하면 사실상 판이 깨지는 것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차례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네. 그 금지선을 넘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더라도 북한과의 대화는 더 이상 힘듭니다. 그만큼 미국 내 분위기에서도 네. 이 분위기가 어려워지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그렇게 되면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상 지금 북한의 편을 들고 있는데 ICBM을 발사하면 편들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유엔에서도 자동 이 트리거 조항이라고 해갖고 자동으로 제재가 부과되게 돼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런 것들을 다 북한이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럼에도 여전히 가능성은 지금 배제할 수 없는 게 계속 북한에서 나오는 담화를 보면 12월 3일자에 리태성 외무성 그 미국 담당의 담화 이게 뭐 잘 알려진 겁니다. 이런 네. 표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제적으로 취한 중대 조치들을 깨지 않기 위해서 북한은 모든 노력을 다했다. 그렇지만 이제 남은 것은 미국의 선택이고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선물을 무엇으로 선정하는 것은 미국한테 달려 있다. 근데 그 의미는 여태까지 해왔던 조치가 핵과 미사일 실험을 안 했다는 거, ICBM 실험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가능성을 지금 열어놨다라는 아주 명확한 표현으로도 볼 수 있죠.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우리 정부하고는 뭐 북한이 협상 테이블에도 안 앉으려고 하니까요. 우리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부 전 나름대로 그 중요한 역할이 지금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 대통령 전화한 거 매우 중요합니다. 네. 지금 한미 간에 아주 확실한 공조가 필요하고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을 해야겠죠. 예를 들어서 북한이 ICBM을 발사를 한다면 이른바 플랜 B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2017년으로 돌아가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으로 한미가 공조를 해서 이 문제를 풀 것인가.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여전히 중국이 그나마 지금 현재 상황에서 유일하게 북한한테 영향을 미치고 네. 얘기를 할 수 있는 국가거든요. 그렇다면 한미가 공조해서 중국을 통해서 북한이 이 금지선을 넘지 않도록 그렇게 좀 뭐랄까요 압력을 가할 수 있도록 한미가 네. 노력하는 우리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박원곤 교수님의 설명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